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나쁜 나라가 그러한 곡물 대량 생산국이라면 우리나라에게 곡물을 아무리 돈을 줘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식량의 무기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장기 수급 계획을 국가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발전소를 짓습니다. 발전소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저는 식량 장기 수급 계획을 국가에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농업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OECD 국가의 거의 최하위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식량 주권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10년 전에 1999년에 그래도 그때는 54.2%였는데요. 지금은 얼마냐? 매년 1%씩 떨어져서 지금은 45%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전체 식량 이야기이고 곡물 자급률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전에 29.4%였던 게 이제는 21.7%. 그러니까 곡물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5분의 4를 수입해서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기고 정부는 단단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6가지를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서두에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6가지 추진 정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농민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행의 기본형, 선택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1유형은 식량 자급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 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그리고 3유형은 농촌 공동체 유지 및 사회 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에 부합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는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조 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저는 이것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2배 수준인 5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곡물 수급 대책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두 번째 일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 자급률 목표에 대해서 수립, 추진, 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또 농업 통계 전문 인력 재배치 확충으로 식량 안보 확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 통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입니다. 계약 재배 확대하고 유통 정보 제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가격 불안정하니까 농민분들, 소비자분들 모두 다 사실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걸 다 연계해서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해서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행 계약 재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제대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지 정보나 도매 및 소비자 시장에 대한 정보도 확충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까지 사실 농가에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농민분들이 이 정말 정보 효율화, 고도화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면 그러면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저는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 인력 확보입니다. 2000년에는 농민이 400만 명 정도 계셨는데 2019년에는 225만 명으로 너무나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또 고령화율이 같은 기간 21.7%였던 것이 46.6%로 지금 현재 두 분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인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17.1%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고령화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상설로 농업인구 충원 기구를 설치해서 일손 부족 없도록 하고 또 파종이나 수확이나 이런 경우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인력이 집중되는 게 또 농업의 특성이니까 상시 고용이 어려운 이런 중소농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력을 그 당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재해 보상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마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이런 재해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질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현행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금 현재 38.9%에 그치고 있는데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농작물 재해보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이런 보험료 자부담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가입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상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6번째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저는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GMO 완전 시대 이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불완전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GMO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GMO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이제는 구축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보면 뭐 블록체인 같은 게 나와서 사실 어떤 농작물에 대한 그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하는 건 굉장히 쉽고 그리고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식량 문제가 단순한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 안보다, 그런 차원의 접근 방법을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농업이 말로만 6차 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6차 산업이 되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또 미래에도 정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지역의 교육, 의료, 환경 수준의 개선, 또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어촌에 있는 그 공공의료시설을 포함해서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동시에 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